네, 포트란 90에서 제공하는 그 배열 연산 관련 내용들을 살펴보셨고, 이제 그 배열의 일부분, 배열 전체가 아닌 배열의 일부분을 표현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포트란 90에서 배열의 일부분을 표현하는 방식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심플 서브스크립트, 그 다음에 서브스크립트 트리플렛, 벡터 서브스크립트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중에서 바로 트리플렛 서브스크립트 방식입니다. 심플 서브스크립트는 뭐 포트란 90뿐만이 아니고 다른 그 77, 포트란 77이나 다른 랭귀지에서도 이런 그 배열의 그 원소 하나를 표현하는 방법을 다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거는 배열의 원소 하나를 표현하기 위해서 지금 2차원 어레이 B에 대해서 1행 2열 성분 이렇게 어레이 이름 뒤에다가 서브스크립트 1, 2 이런 식으로 이제 지정을 해서 배열의 원소 하나를 표현하는 방식이 됩니다. 예, 포트란 90에서는 그 배열의 일부분, 그러니까 배열 원소 하나뿐만이 아니고 배열의 일부분을 세 개의 정수를 이용해서 나타내는 트리플렛 서브스크립트 표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이제 각 차원마다 세 개의 정수가 되는데요. 이제 가령 1차원이라면 이제 그 세 개의 정수가 스타트 인덱스, 그 다음에 엔드 인덱스, 그 다음에 스트라이드 이렇게 세 개의 정수를 사용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이걸 다 써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스트라이드가 생략될 수가 있는데 스트라이드가 생략되면 기본값은 1이 되고요. 스타트 인덱스가 생략될 수 있고 이것은 이 스타트 인덱스가 생략이 되면 이제 그 차원의 로어 바운드가 스타트 인덱스가 됩니다. 엔드 인덱스도 마찬가지로 생략될 수가 있고 생략됐다면은 그때 엔드 인덱스는 디폴트 어퍼 바운드 그 해당 차원의 어퍼 바운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어레이 2차원 어레이 Q를 보시게 되면은 이 어레이 Q 일부분을 지금 몇 가지 이렇게 나타냈는데 우선 여기 보시면 이제 이거는 스타트 인덱스가 1, 그 다음에 엔드 인덱스가 5, 그 다음 스트라이드는 없죠. 그래서 1행부터 5행까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차원은 2로 고정이 되어 있으니까 이제 2열이 되는 셈이죠.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열로 고정되고 그 다음에 이제 행이 1행부터 5행까지니까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고 여기서 이제 1행과 5행에서 1, 5는 디폴트 로우 바운드, 어퍼 바운드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이와 같은 방식으로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1행부터 5행까지인데 스트라이드를 2로 줬죠. 스트라이드를 2로 줬으니까 11, 45, 36이 되고 역시 1, 5는 로어 바운드, 어퍼 바운드이기 때문에 디폴트 이렇게 생략시킬 수가 있습니다. 네, 기타 이런 방식으로 배열의 일부분을 표현하는 것을 트리플렛 서브스크립트, 서브스크립트 트리플렛 방식이라고 합니다. 네, 가장 배열의 일부분을 표현하기 위해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포트란 77 코드를 보시게 되면은 지금 10 by 10의 어레이 AB에 대해서 일부분 1행부터 8행까지 1열부터 8열까지에 대해서만 AIJ의 값을 이제 할당하고 있는데 이렇게 복잡하게 두룹을 이용해 가지고 배열의 일부분에 대한 연산을 수행하던 것을 이렇게 간단하게 포트란 90의 표현을 쓰면은 배열 부분 표현을 쓰게 되면 이렇게 간단하게 한 줄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굉장히 편리하죠. 편리하고 그 할당 자체도 훨씬 더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연산이 좀 더 빠르게 실행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방식이 벡터 서브스크립트 방식인데 벡터 서브스크립트는 배열의 서브스크립트를 벡터로 묶어가지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그 RA가 스칼라 표현으로 1차원 어레이 RA가 표현되어 있는데 이제 RB라는 어레이죠. RB라는 어레이가 크기가 3인 어레이인데 이것은 RA의 일부분이고 그 일부분을 어디에 있는 것 일부분이냐를 이제 이렇게 벡터를 써서 나타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IV 벡터가 1, 3, 5로 주어지니까 RA의 1, 3, 5 그러니까 첫 번째, 세 번째, 다섯 번째 성분값을 가져와 가지고 그것을 RB에다 할당해 주는 셈이 됩니다. 이렇게 서브스크립트 벡터를 만들어 가지고 그 벡터를 이용해서 배열의 일부분을 나타내는 것을 벡터 서브스크립트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보셨던 어레이 Q에 대해 가지고 그 Q의 일부분을 아까 그 트리플렛 표현 방식으로 이제 나타냈었는데 그것을 동일한 내용을 지금 벡터 표현 방식을 써서 나타내면 이와 같이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1행부터 5행까지 그 다음에 2열이죠. 2열을 이제
이와 같은 방식으로 또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트리플렛 표현으로 쓸 수가 있는데 그것을 벡터 표현을 쓰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 열은 2로 고정되어 있고 행은 1부터 5까지니까 그것을 나타내주는 그런 벡터를 이렇게 직접적으로 집어넣었습니다. 또는 그 벡터 표현 방식에서요. 그 벡터를 이렇게 스칼라 표현을 이용한 벡터를 쓸 수도 있지만은 이런 스칼라 표현을 이용한 벡터 대신에 암시적 두 구문을 이용한 그런 그 벡터 표현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1차원 배열을 표현하기 위해 가지고 스칼라 표현을 쓸 수도 있고 대신에 이런 implied 두 구문 표현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벡터 서브스크립트에서는 이 서브스크립트 벡터에 이 서브스크립트를 중복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서브스크립트가 여러 번 올 수도 있는 거죠. 여기 보시면은 이게 서브스크립트 벡터가 되는데 4가 중 2번 오고 2가 2번 오고 여러 번 중복해서 오고 있는데 이런 것이 가능하고요. 이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벡터 표현을 이용하게 되면은 원래의 크기, 주어진 크기보다 더 큰 배열을 정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레이 Q보다 더 큰 배열을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 거죠. 벡터 서브스크립트 표현을 이용을 하게 되면은요. 네, 그래서 그 배열의 일부분을 표현하는 것을 직접 한번 또 실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레이 A가 지금 이제 스칼라 표현으로 나타나 있고 그것을 2차원 어레이로 리쉐입 함수를 써서 정의를 했습니다. 여기서 요거는 배열 표현 방식이죠. 그래서 Q를 프린트아웃 한번 해보고요. 앞서 슬라이드에서 보았던 그런 배열의 일부분들을 한번 쭉 이렇게 한번 그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벡터 서브스크립트 방식이죠. 벡터를 만들어 가지고 이 벡터 v1, v2를 이용해서 배열 Q의 일부분을 가지고 Q2를 정의를 하는데 이 Q2가 지금 원래의 어레이 Q보다가 더 큽니다. 지금 보시면 Q2가 10, 12가 돼가지고 Q의 지금 2배가 되고 있죠. 이렇게 벡터 서브스크립트 벡터를 이용해 가지고 원래의 배열보다 더 큰 벡터를 정의하는 그런 그 이해를 하나 간단하게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예전에 이제 어레이 A를 지금 스칼라 표현으로 선언을 했고요. 그 다음에 reshape 함수를 써서 5x6의 그 2차원 어레이 Q를 정의를 하고 그 Q를 한번 프린트 한번 해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각종 그 배열 부분들을 이렇게 트리플렛 표현 방식을 써가지고 나타내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브스크립트 벡터 v1, v2를 만들어 가지고 이걸 이용해서 Q보다 더 큰 어레이 Q2를 정의하는 그런 것을 테스트 해보고 있는 예제가 됩니다. 네, 그래서 xlf90 con con.f를 컴파일 했고요. 네, 다시 -5 here con2라는 이름을 만들고 2를 실행해 보면은 네, 어레이 Q가 만들어졌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배열 서브스크립트 트리플렛 표현 방식을 써서 표현한 그런 배열의 일부분들 나타나고 있고 그 다음에 Q2 벡터 서브스크립트를 이용해서 만든 배열 Q2 사이즈가 지금 Q의 2배가 됐는데 그 Q2가 만든 내용들을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네, 그 다음에 배열 아규먼트 포츄란 프로시저에서 그 더미로서 들어가는 그런 배열들의 특징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츄란 프로시저에서 더미 배열을 쓸 수가 있는데 이때 이제 실제 그 아규먼트죠. 실제 패싱이 되는 그런 배열을 하고 더미 배열은 그 모양이 반드시 일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 프로시저에서 더미 배열을 쓸 때 그 방식이 그 90에서는 포츄란 90에서는 77에서 제공하는 그런 explicit shape, assumed size를 모두 다 지원하면서 assumed shape 더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또 다시 말씀을 드리죠.
우선 explicit shape은 그 더미 배열의 모양과 크기가 명시적으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프로시저의 쓰임새가 좀 아무래도 한정적일 수밖에 없는데요. 보시면은 A, B, C가 지금 이것이 더미 배열입니다. 그런데 A는 그 사이즈가 100 by 100으로 명시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실제 아규먼트 A로 패싱이 되는 실제 아규먼트도 반드시 그 사이즈가 이제 100 by 100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서브루틴 S1을 콜할 때마다 이제 A는 항상 픽스된 형태를 가지지만은 B와 C는 그 모양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B, C는 그 모양이 좀 이렇게 변할 수가 있죠. 사이즈가 명시되어 있지 않고 M by N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C 같은 경우도 두 번째 차원이 K에서 N까지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S1을 콜할 때마다 그 모양이 달라질 수가 있는데 이 콜할 때마다 이 B와 C의 모양을 결정해주는 이 아규먼트들이 같이 패싱이 돼야 되는 것이죠. 이것을 explicit shape dummy 배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뭐 A1, A2, A3가 있는데 A1 사이즈, A2, A3 사이즈가 이렇게 다 각각 주어져 있죠. 이 상태에서 지금 sub이라는 그런 서브루틴을 여러 번 콜합니다. 그래서 A1, A2, A3 그다음에 다 콜하고 있는데 서브루틴 서비에서 이 더미가 EXSP가 되고 이제 EXSP는 그 모양이 8x8 이렇게 됐죠. 8x8이니까 뭐 여러 가지 형태로 이렇게 패싱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 explicit shape로서 그 사이즈가 64인 그런 그 실제 아규먼트들을 모두 다 이렇게 더미 EXSP로 패싱 시키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assumed 사이즈는 이거는 더미 배열 인덱스의 마지막 값을 지정하지 않고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인덱스를 제외한 나머지는 반드시 명시적인 선언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서브루틴 S2를 보시면은 A, B, C가 더미 배열이 되는데 A는 역시 그 스태틱하게 그 크기가 100 by 100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B와 C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마지막 인덱스죠. 이 자리에 지금 그 에스터리스크가 들어가 가지고 이것들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M은 패싱이 되고 K는 패싱이 돼서 들어옵니다만은 그 배열의 인덱스 마지막 값이 지금 이렇게 에스터리스크로 들어가서 정해지지 않았죠. 이런 것을 assumed shape, assumed size, assumed shape이 아니고 assumed size 더미 배열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assumed shape 이건 이제 포트란 90에서만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assumed shape 더미는요. 더미 배열은 실제 그 패싱되는 배열의 정보를 전달받아서 그대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 더미 배열의 모양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코딩이 되는 것이죠. 보시면은 여기서는 지금 A, B, C가 역시 그 더미 배열이 되는데 A는 여기 스태틱하게 모양이 결정되어 있는 형태고 B를 보시면 그 모양이 결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지 이제 차원은 반드시 명시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2차원이죠. 2차원이고 리얼 타입이고 이거는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 2차원의 크기가 얼마나 되는지는 지금 나와 있지 않고 그냥 콜론 바이 콜론으로 나와 있게 됩니다. 이런 그 배열을 더미 배열을 assumed shape 더미 배열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C도 마찬가지죠. 1차원은 그 모양이 고정되어 있지만 두 번째 차원이 그 마지막 인덱스가 정해져 있지 않아 가지고 이것도 이제 assumed shape이 되는데 그럼 실제 이제 B와 C는 그 형태가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 하면은 실제 아규먼트가 이 B, C에 패싱이 되는 그 실제 아규먼트의 그 크기 그 크기대로 B와 C의 형태가 결정이 되는 것이죠. 이런 배열을 더미 배열을 assumed shape 더미 배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프로시저가 이건 뭐 나중에 다시 말씀드릴 내용이 됩니다만은 이 프로시저가 익스터널 프로시저일 경우에 그 더미를 assumed shape 더미 배열을 쓸 때 이때 그 이 익스터널 프로시저의 인터페이스는 반드시 명시적이어야 합니다. 명시적. 모듈 프로시저라든지 내부 프로시저들은 그 인터페이스가 명시적입니다. 자동적으로. 그러나 포트란 77에서 사용하는 것과 같은 이런 익스터널 프로시저들은 디폴트 그 인터페이스가 암시적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암시적인 인터페이스를 가지는 경우에는 assumed shape 더미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assumed shape 더미를 쓰기 위해서는 그 인터페이스가 명시적이어야 하는데요. 외부 프로시저의 그 인터페이스를 명시적으로 정의하기 위해 가지고 포트란 90에서는 이제 인터페이스 블록을 이제 따로 제공해서 여러분들의 이 외부 프로시저들의 그
그 인터페이스가 명시적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은 물론 4장에서 이 프로시저의 그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억해 두실 것은 assumed shape 더미를 쓰려면은 그 프로시저 인터페이스가 명시적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지금 서브루틴 이게 지금 end문 다음에 나오는 이게 이제 external 그 프로시저가 됩니다. external 프로시저에서 RA, RB, RC 세 개의 그 더미가 있는데 지금 RA, RB, RC를 보시게 되면 그 모양이 완전하게 결정되어 있지 않죠. 이것들이 다 explicit shape 됩니다. 이렇게 explicit shape를 가지는 그런 더미 아규먼트는 이 서브루틴 서브를 콜하면서 RA 여기 이제 차례차례 세 가지 그러니까 실제 아규먼트가 이 더미로 패싱이 되게 되는데 이놈들의 사이즈를 그대로 이제 얘네들이 똑같이 자동으로 이제 만들어져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럴 때 이 그 explicit shape 더미를 가지게 되는 이 서브루틴은 반드시 그 인터페이스가 명시적이어야 되고 이런 외부 프로시저의 인터페이스가 암시적이기 때문에 명시적인 인터페이스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지금 여기서 이렇게 인터페이스 블록을 이용하고 있죠. 네. 이런 내용들은 뒤에 그 4장에서 다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 경우를 보시게 되면은 이거는 컨테인즈문 안에 들어가는 내부 프로시저가 됩니다. 그래서 내부 프로시저들은 이것들이 이제 디폴트 이제 인터페이스가 암시적입니다. 암시적이어서 지금 이제 그 더미 아규먼트 AB가 있는데 다 모양이 결정되어 있지 않죠. 그래서 이것들은 그 explicit shape이 되는데 이제 assumed shape이 됩니다. 참 죄송합니다. assumed shape 그 더미가 되는데 그래서 근데 assumed shape 더미를 쓸 수가 있죠. 이 내부 프로시저는 디폴트 인터페이스가 명시적입니다. 사용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 서브루틴을 지금 여기서 이제 3번 콜하고 있는데 앞 위에 2개는 문제가 없지만은 밑에 3번째 콜이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은 바로 이제 이 y 때문에 그렇죠. y를 보시게 되면은 첫 번째 차원이 2부터 4까지고 두 번째 차원이 4로 픽스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것은 1차원 그 어레이가 됩니다. 1차원 어레이인데 실제로 그것을 받는 더미는 2차원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것들이 차원이 맞지 않기 때문에 이와 같은 그 배열 패싱은 이제 잘못된 코드에서의 그 오류가 되는 거죠. 네, 다음은 그 포출란 90에서 지원하고 있는 동적 배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적 할당이죠. 메모리 동적 할당. 77에서는 이런 기능이 없었고 포출란 90에서만 이런 메모리 동적 할당을 지원하고 있는데 관련된 내용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동적 배열, 그래서 포출란 77에서는 그 메모리 할당이 정적입니다. 정적이어 가지고 그 어떤 배열들의 크기가 컴파일 단계에서 미리 다 결정이 되죠. 그래서 컴파일 할 때 배열의 크기하고 그것들이 메모리 상에서 어느 위치에 들어가게 되는지 그 주소가 다 결정이 되는데 동적 메모리 할당은 포출란 90에서만 지원하고요. 이것은 이제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중간에 배열의 크기하고 주소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적 할당만 하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그 배열의 값이 얼마나 많은 양의 데이터가 들어가게 될지 그 계산 중간에 결정이 된다라면은 이런 그 정적 메모리 할당이 상당히 불편하게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계산하는 중간에 데이터를 100개를 써야 되겠다 그러면 100개짜리 어레이를 만들면 되고 1000개를 써야 되겠다 그러면 1000개짜리 어레이를 만들면 되고 이런 동적 그 할당이 가능하다라면은 프로그래밍이 상당히 좀 편리해지게 될 겁니다. 근데 이런 만약에 정적 메모리 할당만 있게 된다라면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메모리 낭비의 위험성이 많죠. 그러니까 가능한 그 만들어질 수 있는 모든 데이터를 다 고려해 가지고 처음에 그 어레이를 디파인 할 때 정의를 해둬야 되기 때문에 괜히 쓸데없이 많은 메모리를 잡아서 사용하게 될 그럴 이제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적 메모리 할당은 그 77에 상당히 그 아쉬운 기능 중에 한 가지였는데 90에서는 이런 동적 메모리 할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동적 배열은 크게 이제 오토매틱 어레이, 알로케이터블 어레이, 포인터 어레이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먼저 오토매틱 어레이를 말씀을 드리면은 크기가 더미 인수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로컬 배열을 오토매틱 어레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그 정의상 동적 배열을 집어넣긴 합니다만 그렇게 크게 그
그렇게 효용성이 있는 그런 그 동적 배열은 아닙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서브루틴 서브가 있고 여기에 지금 어레이 A가 있죠. 어레이 A가 이제 패싱이 되고 이거 덤이죠. N은 스칼라 덤이가 되고 A는 그 덤이 어레이가 되는데 그래서 워크 1과 워크 2가 그 디파인이 되고 있고 이것들은 이제 패싱 되지 않는 그런 더미 인수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들은 서브루틴 내에서만 사용이 되는 그런 변수입니다. 로컬 변수라고 하죠. 로컬 배열이 되는데 이 로컬 배열이 그 크기가 서브루틴이 그 컴파일 되는 단계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이 서브루틴이 호출되면서 n 값이 들어와야지만이 그 n 값에 의해서 비로소 워크1과 워크2의 사이즈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동적 배열의 범위 안에 넣기는 합니다. 넣습니다. 여기서 사이즈라는 것은 포출한 함수고 어레이 A의 첫 번째 차원 1차원의 크기를 리턴해주는 포출한의 내부 함수입니다. 사이즈는 고유 함수죠. 네, 보시면 이제 그 여기에 로컬 1, 로컬 2, 로컬 3가 디파인이 되고 있는데 이것들은 이 배열 내에서만 사용이 되고 이 프로시저 펑션 내에서만 사용이 되고 이 펑션으로부터 리턴되면 이것들은 사라져버리는 메모리 사라져버리는 로컬 이제 변수들이 되는데 이것들의 사이즈가 패싱 데스 들어오는 n에 의해서 결정이 되죠. 또는 패싱 데스 들어오는 a에 의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것들은 오토매틱 어레이가 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가 동적 할당을 한다, 동적 어레이를 만든다라고 했을 때 포출한 구공에서 그런 동적 어레이는 대부분이 다 바로 이 allocatable 어레이입니다. allocatable 어레이는 allocatable attribute를 가지도록 이렇게 선언이 됩니다. 그리고 배열의 이름, 그 다음에 그 차원, 2차원이죠. 그 다음에 데이터 타입, 인테저형이고 이런 것들은 다 명시가 됩니다만은 그 사이즈가 명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컴파일 단계에서 이 array A는 그 크기가 결정되지 않습니다. 이름과 차원은 반드시 미리 결정이 돼야 되는데 그 크기가 입력 값이나 계산 값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코드에서는 n을 표준 입력을 받아 가지고 그 표준 입력을 받은 그 n에 의해서 array A를 그 크기를 이렇게 할당해 주는 것이죠. allocate 문을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이 array A가 이미 allocate 됐다라면 재allocate 하면 그것은 에러일 거니까 현재 allocate 되어 있는가 되어 있지 않은가를 확인하기 위해 가지고 이런 allocated 함수를 쓸 수 있습니다. allocated A가 이제 이게 그 allocate 되어 있다라면은 allocate 되어 있다라면은 이것이 이제 그 true가 되겠죠. true가 되면은 not true면 false가 되니까 다시 allocate는 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이것이 만약에 이제 현재 allocate 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면 이게 false가 되고 not false니까 true겠죠. true가 됐을 때 이제 allocate를 하게 할 수, 이렇게 이제 프로그래밍을 할 수가 있는데 allocated는 이제 그 해당 요 동적 어레이가 현재 allocate 된 상태인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인지를 알려주는 로지컬 함수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그 메모리 동적 할당을 통해서 어레이를 잡고 그 어레이를 다 사용하고 난 뒤에 더 이상 그 어레이를 쓸 일이 없다 그랬을 때는 그것을 디얼로케이트 시켜주면 메모리 이 측면에서 아무래도 효과적이겠죠. 메모리 사용 측면에서. 그래서 그 동적으로 잡은 그 어레이를 이제 풀어주는 디얼로케이트 시켜주는 그 포출한 그 명령어가 이제 디얼로케이트가 됩니다. 디얼로케이트 A 하게 되면은 할당된 A 영역이 이제 사라지고 없어져 버리고 그 부분을 이제 다른 목적으로 또 쓸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배열의 그 할당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스탯이라는 이런 그 키워드, 옵셔널 키워드를 쓸 수도 있습니다. allocate 할 때 그것이 성공했는가 실패했는가를 이제 알려주는 그런 이제 에러 코드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건 뭐 꼭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만 이렇게 그 에러 코드를 받도록 할 수 있습니다. 네, 이것은 그 allocatable array를 간단하게 테스트해보는 테스트 코드입니다. allocatable A 2차원 array가 현재 define 된 상태에서 표준 입력을 받아가지고 그 n by n만큼의 A를 allocate하고 또 그만큼의 array A의 값을 초기화시켜주는 receive 함수를 써가지고 2차원 array를 초기화시켜주는 그런 아주 간단한 그 예제가 됩니다. 이것을 직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표준 입력으로 n 값을 받아들여 가지고 그만한 사이즈만큼의 어레이 A를 잡아주는 그런 이해죠. 3번 XLF 그 컴파일해서 그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f -5 얼록으로 만들겠습니다. 얼록 표준 입력을 예를 들어서 10을 넣게 되면은 10x10의 어레이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다시 얼록을 실행시켜서 사이즈를 5로 하게 되면 5x5만큼이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표준 입력을 주는 만큼의 그 어레이가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네, 뭐 이런 식으로 그 어레이가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20이 너무 컸는데요. 15 정도로 한번 해보죠. 네.